안녕하세요. 부자천생입니다. 오늘 이제 녹화하는 날짜는 22년 마지막 날인데요. 모두 22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오늘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하고 싶은 말이 생겨서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부자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공휴일,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매일 일하시며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렇게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시며 살아오셨지만 부자는 아니셨습니다. 유행을 바라지 않고 평생을 근로소득에 의존하며 살아오셨지만 투자나 재테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부모님을 원망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맹세코 그런 부모님을 원망했던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원망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부모님을 원망할 자격이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 장점 중 하나인 성실함을 물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부모님이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빨리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을 만큼 많이 주셨죠. 제가 대학 마지막 학기 때 갑자기 교환학생이 가고 싶었다고 했을 때 부족한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제가 학부 마치고 곧바로 취직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도 응원해 주셨죠. 취직으로 제가 상경했을 때도 원룸 보증금을 지원해 주셔서 덕분에 조금 더 괜찮은 집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통장에 모아둔 현금을 지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무주택자셨는데요. 그래도 2022년 올해 부모님께서도 실거주를 하기 위해 주택을 매수하셨습니다. 아직도 부모님께서 집을 소유하게 된 첫 순간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빌린 집이 아닌, 그리고 이제 썩어 빠진 빌라가 아닌 새 집, 새 아파트에서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초봉도 꽤 괜찮게 주는 회사를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는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뭐든지 열심히 배워라, 그리고 상사에게 잘해라, 돈 열심히 모아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재테크해라, 회사에서만 의존하지 마라, 이런 말들은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직장을 구한 뒤 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부모님께서 해주신 조언대로, 부모님이 살아오신 길대로 퇴직 전까지 취직한 회사에서 이제 올인하며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두 번째, 아니면 이제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어진 이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말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저항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필요로 하죠. 역행하는 것은 항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어진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저항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고, 그 과정을 여러분께 공유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것이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근 28년간을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기 위해 살아왔는데, 취직하고 나니까 곧바로 지금의 회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왜 어렸을 때는 다른 길을 몰랐을까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부동산 투자할 때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2021년 7월, 그러니까 이제 작년 7월이죠. 저는 당당하게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나 집 살게. 일종의 통보였던 것 같아요. 엄마는 분명 어이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취직하기 전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모아둔 돈도 없었고,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저도 이제 원룸 보증금을 구할 때도 부모님께 빌렸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취직한 지 1년이 된 애가 갑자기 무슨 집을 산다고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자취하느라 월세랑 이제 생활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이제 소비가 되었을, 돈이 나갔을 테니까요. 엄마는 곧바로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직도 그 통화를 잊을 수가 없네요. 네가 무슨 돈이 있냐고 집을 사냐고 저에게 반문을 하셨죠. 저는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통화를 한 이후로 일주일 채 지나지 않아 경기도 아파트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라고 안 두려웠을까요? 저 지인 중에 집을 일찍 매수한 분이 계셔서 많이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요. 당시 제가 부모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겠냐라며 현실에 순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저희 부모님, 주변의 친구, 그리고 이제 지인에게 1,8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래 한번 시도해봐 라는 말과 함께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보다는 1,800만 원으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 네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을 텐데요. 저에게 악담을 퍼붓는다기보다는 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인 길을 가길 원하시겠죠. 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길이 1%라도 있는 길은 안 가길 원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길 꿈꾸죠. 평생 회사에 순응하며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부자가 아닌 부모님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투자 이후로는 절대 투자 관련돼서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 회사 동료에게도 절대 말 안 합니다. 주변의 부모님, 친구들은 부자가 되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없죠. 저는 이제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데 원래 환경으로 되돌려 놓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돼서 노후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자를 따라 해야겠죠. 책과 강의를 통해 부자로부터 배우며 혼자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2년 마지막 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까지고요. 2023년에도 주어진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같이 파이팅 하시죠. 그럼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